자, 먼저 333 오후장 공약지로 시작해보죠. 네, 현재 시장 상황에서 관심 둬볼 만한 세 종목 그리고 세 분의 각기 다른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3 오후장 공약주. 자, 한 분께 자세한 의견 들어볼 텐데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세 종목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세 종목 삼성전자와 그리고 에코프로, 마지막은 한미약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불을 어떤 종목에 켜고 꺼 주셨을까요? 확인해 보죠. 삼성전자와 한미약품은 만장일치로 켜져 있는데 에코프로가 박진희 부장님께서 불을 꺼 주셨는데요. 의견 확인해 볼게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단기적인 가격의 메리트, 하반기 서버 디램의 성장, 어닝 쇼크 여파가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이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 흐름에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빨간불 켜고 있는데 지금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44,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장 초반에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자, 오늘 하루 흐름 43,000원대 하락 출발해서 현재는 상승 반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 수준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하락, 상승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삼성전자를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 나온 게 요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가 좀 힘이 빠지는 추가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우리 시장의 경우는 힘이 빠졌다기보다 좀 외따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데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요. 일단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더 강한데 일단 외국인 기관 양쪽 모두 파는 모양새고요. 이런 시점에서 점검차 이제 첫 번째 종목 우리나라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도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일단은 강보합 수준으로 그래도 올라와서 지금 44,750원, 800원 정도 오르내리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실적은 이미 워낙 많이들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일단 어닝쇼크 발표했고요. 잠정 실적 때부터 이미 선 조치로 어닝쇼크를 발표했었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공급적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일단 새로운 동력을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새로운 동력을 찾고 있다. 삼성전자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분기도 실적 전망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꽤 많은데 요즘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실적 눈높이가 굉장히 낮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오히려 이제 실적의 감익폭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어든다면 이 감소세가 어느 정도 감소폭 자체가 줄어든다면 이건 이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생성이 되면서 주가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문제는 이제 망가진 수급인데 기관 매도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인 매도세는 환율 움직임에 영향을 아무래도 받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달러 강세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리고 저번 달부터 진행됐던 이제 중국 쪽 MSCI 편입 부분 때문에 거기에 이제 유가 급등, 최근에 있었던 유가 급등까지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저께 발표한 우리나라 GDP 역성장, GDP가 역성장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원화가 급격히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역으로 말하면 나올 것은 다 나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달러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원화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상 시기가 일단 그러니까 미국 쪽을 보면 올해는 더 이상 힘들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강달러가 지속될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시적으로 원화 약세가 수급적인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수급적 불안을 야기하기는 했지만 조만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닝 쇼크 여파,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5G 반도체 수요 증가라든지 반도체 가격 반등 가능성. 일단 경기가 미국이나 다른 여타 선진국들이 보면 점진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2분기부터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이쪽도 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실적도 점진적으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는 단기적인 관점 양쪽 다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대장주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분석상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전기차 관련 주죠. 에코프로 가보겠습니다. 한 분께서 불을 꺼주셨는데 주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좀 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는 2분기 전기차용 소재 증가 그리고 반도체 증설 수혜 기대감을 또 긍정적으로 봐주셨거든요.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가 흐름이 좋지 않기는 좋지 않습니다. 자,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지금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2%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단 5거래일째뿐만이 아니라 현재 주가 수준은 1년 내 최저 수준의 주가 수준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에코프로 현재 26,000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지적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떤 방향에서 접근을 했냐면 이 얼마 전 중국 쪽이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고 수소차 쪽으로 지원을 한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 장대에 음봉이 나왔던 이 부분 그 다음 날 3월 29일 날 26,050원이 저점이었는데요. 이쪽 저점을 깰 정도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추가적인 악재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일단 단기적인 반등 내지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 국면에서 그 전 바닥을 깨지는 않을 거다. 이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제가 투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몇 번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한 2.18% 빠지면서 26,9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회사로 같이 상장되어 있는 분할한 에코프로 BM이 있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GM 이렇게 있는데 일단 분할 이후로 지속적으로 디스카운트가 진행됐습니다. 최근에 많았던 공매도 같은 경우도 이쪽 수급적인 맥락에서 보면 에코프로 BM 분할 이후 디스카운트가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일단 자회사 가치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에코프로 BM 자체가 1분기 실적이 주춤했습니다. ESS 화재 사고라든지 코발트 가격이 그에 따라서 좀 내리면서 그런데 2분기부터는 좀 실적 회복을 한다. 그러니까 전기차용 소재 물량이 2배가 증가를 기대하고 일단 중국 시장 진출 대비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실적이 주춤했다. 이 헤드라인이 아니라 성장은 지속했으나 그 증가폭이 주춤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작년 매출이 59% 증가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이번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2% 매출이 감소했던 부분 그러니까 증가폭 자체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주춤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지금 아까 전에 공장 증설 말씀드렸는데 이쪽 사업이 본격화되면 수주 물량이 또 크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에코프로 BM 자회사의 실적 성장 그리고 자회사의 가치에 대한 성장은 크게 의심할 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BM도 본업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일단 반도체 증설 얼마 전에 발표했던 이쪽 부분에서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업도 하나 중요 부분인 환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손익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세먼지 일상화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건조기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쪽 분야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였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미약품으로 가보겠습니다. 낙폭과대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 한두 달간도 좀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만 노려볼 만하다. 수급적으로도 좀 부담이 된다는 언급 박진희 부장님께서는 덧붙여서 해주셨고요. 두 분께서는 하반기 R&D 모멘텀, 단기 낙폭 과대에 주목할 만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주가 흐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0.58%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지속적으로 지금 우하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42만 원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3월 초만 해도 50만 원대 초반까지도 갔었거든요. 단기적으로도 좀 낙폭이 과대한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흐름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 좀 축소하고 있죠. 한미약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마지막 종목인데요. 최근 시장이 이제 흐름이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뭐 바이오 제약 업종도 최근에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 그 중에 이제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한미약품의 경우에도 아까 전에 금방 언급해 주신 대로 올 3월에 이제 50만 원 초반 고점에서 42만 원까지 현재 주가 42만 4천 원 0.7%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일단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시장에 이제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시장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 여전히 바이오 제약 섹터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은 여전히 이제 업계 최고 수준이다. 한미약품이 일단 자체 개발한 복합 신약을 주축으로 해서 작년에 이제 국내 원외 처방의약품 시장에서 전체 1위에 올랐거든요. 뭐 일단 지난해 국내외 제약사 중에 한미약품이 이제 5,551억 처방 실적을 기록했는데 2017년도에 4,760억이었으니까 거의 20% 가깝게 한 17% 정도 증가를 했었는데 이게 자체 개발 복합 신약을 바탕으로 이제 해서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다라는 거 일단 자체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 1분기 같은 경우에는 R&D 비용 요게 증가를 하면서 2019년 전체 이익 성장성에는 좀 역성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 이런 컨센서스가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탄탄한 R&D는 결국 장기적인 성장, 거기에 이제 주가 단기 상승 모멘텀을 가져다 주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만 원 고점에서 지금 42만 원 정도까지 내려온 데에서는 아무래도 뭐 크게 빠져봐야 한 30만 원 중후반 후반 정도로 보시면 크게 보면 박스권 하단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 한 50만 원 잡으시고 40만 원 후반에서 50만 원 잡으시면 박스권 트레이딩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단기 낙폭 과대 쪽에 좀 더 주목해 보면서 분할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 자,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한미약품까지 살펴봤고요. 세 분의 의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차장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양시장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금요일 시장입니다. 마감 상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아시아 증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가 낙폭을 줄이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국내 시장 마감을 앞두고 조금씩 힘을 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0.6% 하락, 다시금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네요. 2,17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 넘게 밀리면서 74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낙폭 다시금 키워가는 모습 계속 양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선물 시작은 0.58% 하락 28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시죠. 장중 1% 넘게 빠지면서 2,168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170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180선을 사수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다가 다시금 좀 꺾이는 모습인데요. 지금 변동폭도 좀 큽니다. 아래 위로 한 20포인트가량 차이가 있고요. 현재는 다시 0.6%가량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이 5거래일 연속해서 팝니다. 오늘도 금융투자와 투신 또 사모펀드 모두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도 12시 부근에 다시금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일단 기관이 1,208억 원 매도, 외국인이 461억 원 매도합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1,609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닷새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750선을 이탈했는데요. 장중에는 740선까지 이탈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1선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었고요. 변동폭은 약 11포인트가량 됩니다. 현재는 조금 회복하는 듯 했지만 다시금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더 낙폭이 깊은 상황이고요. 740선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이 코스닥에서도 5거래일 연속 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사흘째 매도인데요. 기관은 842억 원 매도, 외국인은 166억 원 팝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선 1,060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소폭 오르지만 SK하이닉스는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을 이기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밑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국발 악재가 반도체주들의 영향을 주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현재 2% 넘게 밀립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오후 들어서 조금씩 더 낙폭을 키웁니다. 2% 가까이 하락세 나타내고요. 그나마 오늘 바이오투톱이 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루 만에 상승세 나타내는데요. 2% 가까이 상승, 지금 34만 4,500원 지나갑니다. 그리고 LG화학과 포스코, 현대모비스는 모두 1에서 2%대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는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6%, 0.8% 상승세 나타내고요. 지금 헬릭스미스는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제는 0.47% 하락, CJENM은 1.6%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모두 하락이네요. HLB도 2.4%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의 예상치를 체크해 보시면요. 매출은 24.23% 증가한 1조 5,41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6분기 연속해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영업이익 추이 보시죠. 그래도 적자 폭은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손실이 더 커지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요. 이번 1분기에는 그래도 1,000억 원 정도 손실을 줄이면서 크게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최근 증권사에선 어떻게 볼까요? 여전히 보수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KB증권은 홀드 의견 제시하면서 목표가 짧게 9,000원을 제시했고요. DB금융투자는 12만 원을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 보시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4% 증가한 1조 5,081억 원이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11% 줄어든 2,089억 원이 전망됩니다. 영업이익 추이 보시죠. 아모레퍼시픽은 1분기가 성수기인 만큼 전분기 대비해선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1,000억 원을 밑돌면서 부진한 영업이익을 내놨지만 1분기에는 확실히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증권사에선 어떻게 볼까요? 생각보다 보수적입니다. DB금융투자, KTB투자증권 모두 홀드 의견을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낮게 잡았습니다. 한편 대신증권은 목표가 27만 원까지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삼성중공업과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예상치 체크해봤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 마감까지 약 15분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 이어지고 있죠. 두 분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정훈 과장, 하나금융투자 영업부 금융센터 박종원 연구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시장 마감 전에 점검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코스피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가는가 했는데 다시금 좀 키우고 있습니다. 2170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 어떤 부분부터 볼까요? 네. 일단 뭐 최근 일주일 사이에 코스피 시장의 하락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2170선으로 마감을 한다면은 지난 4월 2일 수준으로 지금 지수 레벨을 되돌리는 수준인데요. 일단 역시 뭐 GDP 쇼크 영향이 가장 컸고요.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부분이 지금 외국인 기관의 동반 양매도를 비롯해서 뭐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에서도 우리나라 뭐 채권을 뭐 정리 매도 축소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한 달 사이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코스피 200 기업 내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뭐 기아차 역시 영업이익의 급격한 실적 증가를 통해서 상승을 해주었고 그 이외의 기업들은 중국 소비주들 뭐 호텔신라라든가 아니면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카카오 같은 개별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이 추세적으로 사실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역시 이제 성장률 자체가 뒷받침되면서 실적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반도체의 그 두터웠었던 그 옷들을 이제 벗기고 나서 보니 사실 다른 기업들이 지금 막상 먹을 것이 많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부합했었던 대표적인 종목이 사실 기아차가 되겠습니다. 기아차가 되겠고
또 지금 뭐 아모레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중국 관련 지금 이슈를 타고서 실적에 대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편중된 개별 기업 단위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전략이 계속 유효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업종 전반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처음으로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전일이었죠. 인텔의 실적이 좀 발표를 했는데요. 네. 우선 뭐 1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긍정적으로 어제 끝났지만 장 끝나고 인텔의 그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2019년 전체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예상보다 좀 낮게 이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장외로 인텔의 주가가 7%까지 빠지면서 오늘 우리나라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영향을 가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럴 때 기본적으로 뭐 유니테스트, 하나마이크로, 뭐 테크인 같은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뭐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모듈 테스트를 만드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뭐 이 유니테스트뿐만 아니라 이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뭐 테크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인텔의 실적이 낮게 추정한 이유는 전체적인 뭐 반도체 시장의 시장 업황에 대한 악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되게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실적으로도 그게 확인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 오늘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전해드렸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박종원 연구원님. 네, 주류 업종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오늘 하이트 진로 시장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견조한 주가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판매 가격, 제품 판매 가격 인상에 따른 이제 수혜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차미술로 대변되는 이 베스트셀러 종목 제품이 사실 그동안 한동안 이제 판매 가격이 정체되어 있다가 6%대 이제 상승을 한다고 밝혔거든요. 하이트 진로의 최근 3년 매출 추이를 놓고 보면 1조 9천억대로 계속 정체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폭발적으로 소주를 더 마셔주지 않는 이상은 이 매출의 성장이 지금 어려운 걸 감안을 한다면 결국 네. 이런 음식료주들은 이 판가 인상이 역시 가장 확실한 어떤 기업 주가의 상승 네. 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에 바나나 우유 제품 가격을 인상을 시키면서 작년에 주가 흐름이 좋았었던 그런 선례가 있죠. 이런 이제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또 덜 구매를 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 상쇄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얼마나 이 브랜드의 파워가 강하느냐가 장후 핵심 관건이라고 볼 동시효과가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하이트 진로에서 출시하고 있는 소주 제품의 브랜드력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번 6%대 가격 인상은 충분히 매출액과 기업 실적 증가에 좀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고요. 네. 뭐 그 이외에 오늘 뭐 무화기라든가 보해양주 이런 음식료 업종들 전체적으로도 지금 함께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류 업종 최근에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견조한 흐름, 장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야기가 뭐 계속해서 나오면서 뭐 백신주를 비롯해서 돼지고기 가격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 심지어 수산주나 닭고기 관련주까지도 연관이 돼서 오르고 있는 상황 최근 시장에서 좀 포착이 됐는데 흐름 어떻습니까? 네, 뭐 안 좋은 소식은 맞다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들리는 얘기는 베트남과 캄보디아까지도 좀 발병한다. 한마디로 이제 뭐 전체적 아시아 쪽으로 이제 퍼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선 그 이슈 하나 나왔죠. 이 중국인 입국 계획이 갖고 있었던 휴대폰 한마디로 피자에서 돼지고기 쪽에서의 이 비슷한 열병에 대한 유전자 물질이 검출이 돼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백신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크게 나오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무진비엔지 뭐 중앙 백신 대표적인 이 동물 약품의 동물의 백신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역시 뭐 정부의 어떤 이
특별한 대책이 나와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백신 업체들에 대한 어떤 수혜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대재활병에 대한 관련주들 많은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가격이나 뭐 특히 뭐 육개나 이런 가격에 대한 상승이 아직 포착이 되지는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올라간다는 그 가정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봐서 약간 테마성이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이거에 대한 실적이 연결되는 부분은 추후에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도 중앙 백신 현재 상태에서 7%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백신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한 부분씩 더 보고 동시효과 상황 살펴볼게요. 연구원님. 네. 자동차 부품주 중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만도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다가 오늘 지금 7%대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시장 기대치보다 영업이익이 23%가량 더 낮게 나오면서 오늘 뭐 주가가 지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동안의 상승폭 29,000원대에서 한 4만 원대까지 한 달 사이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점을 감안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정상권으로 주가를 되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사실 1분기 실적 부진의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회성 비용이 좀 컸습니다. 현대차 1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서 일시적 가동률 하락이 있었고요. 또 이제 구조조정 비용이 일시에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큰 폭으로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결국 만도의 핵심 캐시카우 시장은 중국이거든요. 지금 이미 미국 시장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 쪽에서 대형 SUV를 중심으로 잘 판매가 되어 가고 있고 단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증치세 이슈로 인해서 일시에 지금 1, 2, 3월 달 자동차 수요가 지금 4월 이후로 이연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1분기보다는 2분기 이후에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자동차 수요 쪽에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점을 생각하셔야겠고 또 이 아다스로 대변되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 네. 향후 성장 동력으로 계속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순자산 가치가 뒷받침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만 원대 초반대 이 주가 레벨이라면 우리가 조금씩 현재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최근에 완성차를 비롯해서 뭐 자동차 부품까지 반등세가 좀 뚜렷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만도도 7%대 하락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까지 전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 볼까요? 예,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인데요. 이런 바로, 시장에서도요. 예, 그렇죠. 이제 구리 관련주들 한마디로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들의 몇 개가 좀 상한가를 네. 좀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슈가 하나 나왔죠. 이 부산의 금년산에 이 80조 원대 구리 매장 가능성이 좀 제기되면서 이 비철금속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장 우선 종료 부산 5분 전입니다. 국제관광개발이 수용구 금년산의 80일 광고의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양의 구리가 매장된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됐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제 뭐 부산 쪽 부산에서는 부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표본조사에 착수를 하고 개발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성을 내놓는다고 하면서 이 비철금속 관련주들의 수혜가 좀 많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구산업, 뭐 대창 그리고 뭐 서원, 뭐 풍산 같은 종목들이 이 비철금속에 대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 뭐 수출이 많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보다 반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뭐 실적만 좀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오늘 상한가는 약간 오버슈팅 감은 있긴 하지만 뭐 이런 종목들 향후에 좀 관심 있게 어떤 실적을 보면서 좀 투자 선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리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금요일 마감으로 가고 있는 양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0.51%, 1%대 각각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코스피 오늘 2160선까지 내려갔다가 2180선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다시금 2179선에서 2180선 회복할 수 있는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이어지고 있는 지금 흐름 보시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는 양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보죠.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기관 외국인 각각 1,196억 그리고 530억 가량 이제 순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오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행인 점은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래도 양봉 마감하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비록 이제 인텔의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장 종료 반도체주 3분 전입니다. 부품 소재 업체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GDP 쇼크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들 그 중에서도 석유화학 기업들의 좀 약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은행주들 역시도 오늘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 마감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대다수의 종목들이 오늘 하락 마감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인 기업을 꼽는다면 아까 좀 전 이성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창, 동일철강, 화인베스트 오늘 부산에서 구리 광산 발견됐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일제히 상한가 기록을 해주고 있고 네. 그 이외에도 코오롱 글로벌이 호실적 발표로 오늘 10%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었고 음식료주들이 최근 이제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빙그레가 오늘 3.4%대 그리고 하이트 진로도 오늘 강세 흐름 계속 보여준 하루였고요. 롯데제과 역시도 오늘 1%대 상승 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남북 경협주들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인데요. 오늘 남북 경협주가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도 1%대 업종 관련 지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으로 일단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낙폭이 오늘 더 크고요. 일주일째, 5거래일째 지금 하락이에요. 네,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지금 3일 연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 네. 기관 쪽에서의 순 매도는 지금 5일 연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제 일본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대부분 이 장 바이오주라고 종료 볼 수 1분 있겠는데 전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좀 하락세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업종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텔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오늘 업종 중에서는 가장 많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AP 시스템이 3.24%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텔레칩스가 8%대 그리고 유니티스가 6%대 그리고 테크인이 5%대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기계 장비 그리고 통신 장비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오늘 좀 시장에서 그 시장 대비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유통업종 유통업종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우선 특징적인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수산중공업이 부산에 네. 말씀드렸던 구리 매장의 추정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련주들이 오늘 상한가를 많이 가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정규장이 있고 종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아리온 같은 경우도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와주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고요. 자,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째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번 주 내내 5거래일째 약세 흐름입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큰 상황 1%대 하락이고요. 선물도 0.53% 파란불입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금요일 시장 마감 향해서 달려갑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실적 우려에 이어서 지속적인 원화 약세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장 역시 개별 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업종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건설 종목 일부가 호실적 또는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업종지수 강세 이어졌습니다. 2% 상승했는데요. 코오롱 글로벌이 12%대까지 급등했고 현대건설 4%, 또 막판 들어서 실적 발표한 GS건설도 3% 가까이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파란불을 더 많이 켰습니다. 특히 어제 선방했던 코스닥 반도체가 오늘은 대체로 상승분을 거의 다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비주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반도체 업종이 2%대까지 낙폭 이어갔고요. 오늘 테스나도 4% 하락, 또 테크윙도 4%대, 또 테스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5에서 6%대까지 낙폭 더 깊게 이어갔던 하루입니다. 시총 상위적 흐름 체크해 보시죠. 하이닉스는 어제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보였지만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낙폭을 딛고 올라와
잡아주려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장중에 엇갈렸던 모습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 속에 4.45% 상승했고 SK하이닉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하는 가운데 2%대 약세 속에 마쳤습니다. 수급 방향이 엇갈렸지만 어제 많이 빠졌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장중 상승으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2%대 강세 속에 마쳤고요. 다만 대부분의 대형주 파란불이 더 많았습니다. 네이버도 2%대 하락했고 삼성물산도 2% 가까이 약세 속에 마쳤습니다. 이 밖에는 LG전자 오늘은 3% 가까운 파란불 켜내면서 마쳤습니다.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하는 등 등락은 엇갈렸지만 전체적인 투심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헬스케어 1%대 강세로 마쳤고요. 반대로 신라제는 0.6% 하락, 메디톡스 HLB 0.7% 2% 약세 속에 마쳤습니다. 이 밖에는 반도체 전체적으로도 전날에 상승분 많이 내줬고요. 엔터주도 수급 부진 속에 하락하는 모습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JYP 엔터 역시 하락하면서 1.5% 약세 속에 마쳤고요. SM도 0.7%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종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첫날부터의 상승분을 절반 이상 내준 이번 주입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된 약세 속에 0.5% 조정받았습니다. 오전에 저점보다는 낮아지지 않았지만 2180선 마저 이탈했고요. 2179포인트로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닷새 연속 이번 주 내내 하락폭이 하루씩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은 1%대 넘는 약세로 1.26% 하락했습니다. 740선 간신히 지켜주면서 마쳤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장중에 매도로 돌아섰는데 동시호가 때 다시 매수로 올라왔습니다. 340억 원대 순매수 기록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1,800억 원 넘는 팔자 기록하면서 마쳤습니다. 코스닥에선 외국인 기관이 3일 연속 동반 매도 속에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9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930억 원 팔자 기록하면서 마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마감 내용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락 흐름, 조정 흐름이 역력했던 이번 주 시장이었는데 경제 성장률, 분기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을 했고 이에 따라서 환율 같은 경우도 2년여 만에 원달러 환율 최고치로 올라서면서 원화 약세 흐름도 두드러졌던 한 주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환율 좀 안정세를 되찾아가는가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1,16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음 주 시장 이야기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동안 잠잠했었던 아래 공포, 네. 경기 둔화,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제 성장률이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었다라면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지금 순환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지금 좋았었던 섹터가 자동차, 그중에서도 뭐 자율주행, 그리고 전통적인 내연기관 쪽도 사실 흐름은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빠르게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또 뭐 구리광산주 네. 이런 테마성 있는 종목 쪽으로 자금이 또 빠르게 지금 스위칭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선물 옵션 장후 국가 동시 경제의 효과가 기본 체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래도 일단 정부의 정책을 등에 업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군 네. 중에서 좀 종목을 고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별적인 개별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 위주로 역시 가는 것이 맞다. 이제 1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더 많이 나올 텐데요.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매수에 가담하는 것도 보다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내 경제 체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이 지수 흐름은 계속해서 좀 차별화가 이번 주 들어 더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원달러 환율 보자 하면 외국인 수급은 또 오늘도 막판 들어서 수급 쪽으로 돌아서면서 코스피에서는 순매수 흐름으로 또 끝이 났거든요. 이런 흐름들 그리고 실적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좀 비교하면은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24일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에 피로감으로 인한 어떤 차익실현 물량 때문에 지수가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더 많죠. 국제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뭐 환율 문제 그리고 GDP 문제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이제 미국의 시장은 우리나라 따라간다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보면은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 글로벌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유가나 어떤 환율이나 GDP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저는 해소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쪽에서의 증상 가능성이 있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신흥시장의 통화는 좀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좀 해소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그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이 조정 장세라기보다도 어떤 관망하는 분위기와 함께 좀 숨고르기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적 발표 시즌 때문에 업종과 종목별 장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들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투자 심리가 확 바뀔 수 있을 만한 시간도 좀 많이 걸린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전략을 짰을 때는 그나마 여기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뭔가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IT 하드웨어 쪽 그리고 수출을 할 수 있는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보고 또 해외 쪽에서의 수주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자동차 업종도 그렇고 그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시작에는 대체로 형성되어 있는 예상치 컨센이라는 게 있는데 안 좋을 거라는 대부분의 예상 속에서 이 예상보다도 좋게 나오는지 안 좋을 거란 예상보다도 더 나쁘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금 국가별 경제 상황 증시라든지 그리고 종목별 흐름도 차별화가 되고 있는 흐름 이번 주 들어서 좀 더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범위 좁혀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종원 연구원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이런 시장 속에서 종목 피킹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 대웅제약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제 해외 성장 스토리가 올해 본격화되는 그림이라는 점입니다. 나보타라고 대변되는 이 보톡스 제품의 미국 매출이 4월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인식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명은 주보라고 하죠. 미국에서 이제 매출이 인식되고 있는 점, 그리고 자회사 한올바이오파마의 지분 가치 역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입니다. 지금 안구 건조증 신약 임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3상 단계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상태고 향후에 또 블록버스터급 애로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나보타 같은 경우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지금 이제 허가 임박을 한 상황입니다. 네. 올해 안에 허가를 받아서 시판까지 이어진다라면은 대웅제약이 이 국내에서 어떤 제약사로서의 그 캐시카우 역할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이제 성장 그림이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최근 4월 말경에 시장 상황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지금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네네. 관찰됩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 20만 원 선 기록 중에 있는데 목표 주가 한 25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 1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비교적 견조한 선물 주가 옵션 흐름을 장 보여줬습니다. 종료 5분 대웅제약이고요. 현재 20만 원 선인데 25만 원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성원 과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제일기획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일기획, 네. 제일기획 최근 1분기 실적을 좀 발표했는데 작년 대비해서도 23% 증가했다고 하지만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제일기획 작년에 어떤 그 작년 1분기는 이 평창 올림픽 효과도 있어가지고 이 제일기획의 본업에 대한 광고 수익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관계사들의 광고에 대한 수주 부분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1분기에 대한 호실적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광고 쪽 경기 같은 경우에는 광고 쪽 수익은 국내나 국외나 경기를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기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 광고 수익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건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제일기획이 유럽이나 또 서남아시아 쪽에서의 이 자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바로 해외 쪽으로 잡히면서 이 제일기획에 대한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때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 1분기와 비슷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본업에 대한 가치보다는 여러 가지 변수 또 M&A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제일기획의 어떤 시가총액 작은 뭐 종목도 아니고 어떤 대형주 중에서도 그나마 좀 호재를 찾을 수 있을 만한 그 대형 그 업체들이 요새는 자동차 업종 외에는 많이 없는데 이런 점에서 이제 제일기획의 이런 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가격이 25,4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강하게 올랐어요? 네, 오늘도 네. 어떤 거래량과 함께 강하게 오르는 네. 현재 상태에서 어떤 지난해 한 며칠 동안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저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저는 거래량과 함께 주가 올라갔을 때를 매수 타임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매수를 해도 선물 괜찮지 옵션 않을까 장 판단이 종료 되고 있고요. 3분 전입니다. 목표가는 뭐 10%에서 28,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2,0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제시해 주신 종목 각각 대웅제약과 제일기획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했고요. 하나금융투자영업부 금융센터 박종환 연구원,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한 분 더 시장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와우넷의 김대복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고유가 그리고 강달러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고요. 심지어 GDP까지도 분기 GDP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안 좋다 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걸 눈으로 좀 확인한 한 주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시장이 뭐 연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가서 마음이 좀 불편한 한 주였지 않았나 봅니다. 전일 1분기 GDP 쇼크와 환율 급등이 오늘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시장 흐름들이 진행되었고요. 코스피는 4월 연속, 코스닥은 5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이제 수출 내고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약간 이제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종반에 다시 1160원에 안착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코스피는 전기가스, 건설, 상승 쪽이 상승한 반면에 의료 정밀, 섬유화학, 은행 등이 하락했습니다. 장 종반에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 관련주 중심으로 매수가 주입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조금 긍정적인 선물 요소였고요. 옵션 장 종료 코스닥은 1분 유통을 전입니다. 제외한 인터넷, 반도체, 전업종이 하락하는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코스피는 569개 종목, 코스닥은 904종목이 내려서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환율이 지금 현재 연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종반에 매수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코스닥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는 3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고 국내 기관은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차익 매도 거래를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코스피가 지난 상승폭에 0.618 코스인 2170라인을 하향한 다음에 오늘 살짝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선물 옵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다음 주 초에 2200선을 탈환하지 못한다면 추가 조정을 염두에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코스닥은 618 라인을 그러니까 0.618 코스를 지지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지만 저점의 신뢰가 여전히 약하다. 5일 연속으로 빠졌는데 반등다운 반등을 못했다는 게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시장은 실적이나 단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짧게 공략하면서 일정 부분의 현금을 유지하는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 요인들로 투자 심리가 좀 약해져 있는 건 확실해 보이는 이번 주 시장인데요. 특히 환율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달러 강세 워낙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그런데 속도가 좀 가파르다는 것도 굉장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 체크 포인트 볼까요? 네, 다음 주 시장은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고요.
오늘 저녁에는 당장 1분기 미국의 GDP 속보치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분기보다 이제 좀 둔화된 1.8%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GDP가 조금 약해지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속도는 여전히 상승의 추세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환율은 이제 1165원을 재돌파하는 여부를 체크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 시장을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환율은 양면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환율이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이탈하는 행동이 공격적이지만 않다면 꼭 뭐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43,000원을 지지해 주니까 반등이 들어오는 이런 흐름이니까 다음 주 초에도 43,000원의 지지 여부를 체크해 줘야 되겠고요. 지수가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은 리바운딩의 어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00선을 올 하에 재탈환하는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강력한 상승의 바운드가 나올 수가 있고 2200을 탈환하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매도 압력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환율의 양면성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외국인들의 수급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막판 들어서 좀 매수 쪽으로 돌아서는 흐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 범위 좁혀 보겠습니다. 종목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5G 관련주에서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이스테크는 뭐 안테나와 기지국 안테나의 부품의 강자인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외 5G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였고요. 특히 이제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이제 상승하고 있어서 원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5G는 기본적으로는 지하에는 4G를 쓰고 지상에서는 이제 5G를 쓰는 난스탠드 어론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지국의 숫자보다는 안테나의 어떤 모듈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영업이익과 매출에 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매출액은 4,510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80억을 예상하는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10%의 상승세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지금 현재 상승 조정하다가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기간의 매수까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윗단을 8,500원까지 열어두시고 손절 라인은 6,300원으로 가져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는 에이스테크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와우넷의 김대복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프로그램 안내해 드리도록 하죠. 혁신성장 코리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빅데이터 기반 신약 플랫폼 기업입니다. 엔솔 바이오사이언스의 김혜진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국투자 오증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